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거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 고민해 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채소를 키우며 조용히 살지, 혹은 사람들 많고 병원, 지하철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지낼지, 그리고 자식들 염려 안 끼치고 남은 여생 잘 보내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던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내가 살던 지금 이곳이 좋아도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약 79%가 현재 주거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는 물론 거동이 불편해진다고 해도 현재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사실 65세 이후부터는 거처를 안 옮기는 게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을 남겨두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나 실버타운은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가보고 싶으셨을 곳으로, 여유가 있다면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좋은 실버타운의 경우 들어가려면 2년 이상 대기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고급 실버타운이면 따져볼 것도 없이 좋겠지라는 생각에 고민 없이 큰 돈을 들여 들어갔다가 후회하고 몇 년 채우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후회한 80대 강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이제 남은 여생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강씨 할아버지의 생각이 뒤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 달 동안은 좋았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들과 헬스장, 수영장 등 할아버지가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 그리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모든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까다로웠던 할아버지는 점점 셰프들이 만든 음식들이 질리기 시작했고, 집에서 일주일에 2번씩은 끓여 먹던 라면과 텃밭에서 직접 따먹었던 신선한 채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리기 시작했던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명대 출신 교수 박사들은 물론 의사,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하나같이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리에 있다면 할아버지는 그곳을 피했습니다. 이럴 때면 그냥 혼자 마음 편히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할 때가 제일 좋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곳들과 다르지 않게 사람들끼리 모함, 왕따, 권위의식, 고집불통과 이기주의까지 있을 건 전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주먹다짐도 있어 경찰차가 출동했던 적도 있고,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할머니에게 찝쩍거리다가 남편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실버타운 내 공개적으로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을 의심하는 노인도 많아 실버타운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서가지고 봉급이나 축내지 말고 일하러 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거들어. 이런 식으로 미운 직원이 눈에 띄면 괴롭히다 기어코 그 직원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자랑은 기본이었습니다. 왕년에 내가 경찰서장이었네. 내가 신문사 기자였네.
내가 세무서장이었네. 내가 왕년에 별이 몇 개였네. 내가 옛날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 첩보부대장이었네 하며 별의별 괴짜 노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씨가 곱지 못한 노인들은 어디를 가나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노인이 할아버지 곁으로 와 나는 서울대 70학번인데 댁은 어느 대학 출신이시오? 하며 가뜩이나 가방끈이 짧았던 할아버지의 속을 확 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실버타운에 빨리 실증이 난 할아버지는 반년도 안 돼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에 당장 짐을 싸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보채고 싶었지만 시설 측은 이미 건설비, 운영비로 전부 들어가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돈도 몸도 묶여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답답한 할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아버지, 실버타운 만족스러우시죠? 거기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 자식들 걱정하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 만류도 뿌리치고 재산 전부 정리하고 조용히 음악이나 듣고 낚시나 하면서 유유자적 하자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씨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처럼 실버타운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년에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강씨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처럼 이기적이고 탐욕도 많으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다 자식, 남편 또는 아내 자랑 외에는 대화 주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 실버타운에도 없지 않았고 어느 시골 마을처럼 텃세도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어딜 가나 불평불만 많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노인복지주택에 들어와 식사와 약간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 분명 이곳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알고 왔으면서 사사건건 맘에 안 들어하고 시행사를 몰아내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등 허세를 부리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자연식 해먹고 사는 것이 영혼과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며칠은 좋지만 나중에는 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때문에 염증을 느끼는 일은 비단 실버타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이나 회사 사내 식당도 매일 한 끼씩 먹다 보면 질려버리고 아무리 영양과 위생을 잘 살펴서 만든 식사라도 사람 손맛이란 게 있어서 그 손맛을 더 못 견디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식사 걱정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 먹을 수 있어 실버타운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야 하는 아내분들이 더욱 원하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3년 만에 나온 이야기를 담은 도서 초보 노인입니다의 저자도 편리한 끼니 해결이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식사가 질리는 게 제일 고충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20끼니 정도만 의무로 먹고 나머지는 자유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실버타운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 때문에 왔다가 음식 때문에 다들 못 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거기 음식을 내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버타운의 음식의 질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견디지 못할 때가 되면 그냥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먼 나라 미국에도 오래전 천국 같은 실버타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머리를 잘 쓰지 않은 것도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지 말지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실버타운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비 오는 날 김치 부침개 부쳐 먹고 청국장 끓여 먹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사는 물론 일주일에 2번씩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동, 요가, 명상, 걷기 등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동호회나 공연, 자원봉사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성격상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실버타운은 말년을 보낼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경우 월 평균 250에서 35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곳은 입주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분들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버타운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도 평생 살 것이라 생각해 결정하기보다 조금 경험해보고 안 맞으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건,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급형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삼성 노블 카운티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 30평의 집에 1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세는 60만 원이며 1인 기준 생활비는 15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식대는 별도이고 1인당 6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노인 한 명이 삼성 노블 카운티에 거주할 경우 월세, 생활비, 식대를 모두 더하면 월 280만 원 정도이고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들어가는 생활비는 1억 정도가 되며 같은 기준으로 부부가 들어갈 시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니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대신에 노인복지주택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및 주거, 의료, 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버타운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크게 민간분양 노인주택과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으로 나뉩니다. 민간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매매금만 지불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통 식사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평균 들어가는 월 비용은 15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반면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의 경우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조건과 신청 방법은 네이버 혹은 구글에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신청이라고 검색해 본 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4에서 6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 39개소에 입소한 인원은 전체 고령인구의 0.1%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고령자 복지주택 등의 공공실버주택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민간 실버주택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2025년 인구 전체의 20.6% 정도 되는 고령의 인구가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1%, 25년 후인 2050년에는 40.1%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노인 주거정책이 노인 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년 계층의 수준에 맞는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앞으로 닥칠 노인주거 격차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한 중산층의 노년이 민간에서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인주거시설의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양로원 혹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의 실버타운은 자기가 평소 살던 동네에서 시설 구조가 노인 생활에 적합하게 꾸며진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공동 식사나 청소, 세탁보조, 공동 취미생활 공간, 응급시 필요한 의료 시스템,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치료와 정기검사를 위해 대학병원 등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상복합 또한 고급 실버타운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갑한 실버타운 대신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로 옮긴 분들도 계십니다. 굳이 고급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야말로 최고의 노인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자식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점만 제거하면 남녀노소가 모여있고 자유가 있는 이런 곳이 남태평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보다 훨씬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고급 음식도 매번 먹으면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내가 직접 해서 끓여 먹는 자글자글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더 맛있는 요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노인 요양시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을 모시는 최고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요양시설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걷지도 못하고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뻔한 소리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후에 평생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로망만 쫓다가 섣불리 판단하면 말년을 망쳐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살고 싶다면 우리는 건강 이외의 다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점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몸이 건강할지라도 마냥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거동이 한순간에 불편해진다면 지금 집에서 평생 노후를 보내기로 한 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버리기와 정리정돈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아무 곳에나 어질러 놓은 물건은 노후에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리기 큰 물건들은 미리미리 처분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정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들이 출가할 경우 자녀들과의 추억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기도 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여기저기 탈이 나고 결국 치우고 싶어도 치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일단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산 물건을 또 사는 것은 아닌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비워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보고 필요 없다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가 망설여지신다면 다음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노인은 살면서 가진 온갖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들에게 그 물건들이 커다란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거 환경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노후에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노후에는 살던 곳, 익숙한 곳이 최고입니다. 비싸다고 다 최상품이 아니고 각자 취향에 맞게 사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성격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을 하나만 보고 혹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상들과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점들을 잘 고려하여 내가 평생 지낼 곳을 신중하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